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죠. CPI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62%,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했고요. 또 S&P 500 지수도 플러스 0.25%로 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다시금 마이너스 0.16%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아직 좀 하락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투자자들은 이 개장 초 7월 CPI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평가에 조금 마음을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된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노동부가 발표한 7월 CPI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거나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C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또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전월과 같은 수치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월가의 전망치보다 둔화한 상승률을 나타내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쳐 전월 10%를 웃도는 상승세에서 크게 완화됐죠. 한편 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산유국들의 석유 증산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물가지표 안도감 속에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페드의 대표적 통화 긴축 선호를 하고 있는 위원인 메파 위원이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오는 10월에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전일 미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승인한 데 이어서 이날에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및 보유 관련 투자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절차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 함께 3조 5천억 달러 규모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인프라 법안 관련 소식에 따라 지금 수혜주로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것 중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캐터필러 종목이 좀 움직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캐터필러가 움직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련 건설기계 장비주들 있죠. 그쪽 섹터도 또 강한 흐름 보일 수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또 이어서 언급을 해드리면 코로나19가 사실 계속 좀 확진이 나오고 있죠. 이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연일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임신부에게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로샬 웰런스키 CDC 국장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산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산부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모든 초중고 교사와 교직원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리건주는 이날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의무화 조치를 복원했죠. 지금 미국도 계속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2,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이 확진세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제 백신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시장 체크해 보면 좋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제 그저께부터 좀 코로나 치료 관련제, 치료제 관련주들 혹은 뭐 백신 관련주, CMO, 백신 생산 관련주 이런 섹터들이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안 좋을 때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을 뺄 때 반대로 이쪽 바이오 섹터들에서 쭉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바이오 쪽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쪽에서 수익을 못 챙기는 거를 이 바이오 섹터에서 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라이브 방송 때 체크해 보도록 해요. 이날 국제 유가는 백악관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원유 재고 감소 등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달러, 플러스 1.41% 상승한 69.2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어요.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하락을 했죠. 모더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시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이자 백신의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도 각각 13.7% 그리고 3.9%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뭐 빵주라고 불리는 거는요. 사실 애플을 제외하고 애플만 플러스 0.18%로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옆으로만 가고 있죠. 그 흐름을 제외하고서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시외에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시외에서 흐름이거든요. 반도체 뭐 조정을 받았었고, 여기 쿠팡이 지금 사실 올해 2분기 매출 발표가 나왔는데 44억 7,800만 달러, 약 5조 1,8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라고 밝혔어요. 쿠팡이 분기 매출이 5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순손실은 5억 1,860만 달러, 약 6천억을 기록했어요. 순손실에는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이 선반영된 결과라고 하네요. 2분기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 있는 이 활성 고객은 26% 증가한 1,702만 2천 명으로 1분기보다 1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 1인당 구입액은 263달러, 즉 30만 4천 원으로 36% 증가했고요. 이제 그래서 장내에서는 1.36% 상승해서 흐름 마감되었는데, 지금 시외에서는 마이너스 13% 좀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어떻게 또 흘러갈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하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을 좀 뒤늦게 가입해서 사용해보고 있는 구매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구매자인데 이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또 쿠팡 플레이도 그렇고 OTT죠. 저는 그래서 이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한번 더 눌리게 되면은 그땐 또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우리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해요. 미국 주식이긴 해도. 자, 또 뭐 이렇게 흐름 지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주랑 경기 민감주들은요 흐름이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쪽은 계속해서 상승이
신고가 계속 경신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주들 지금 계속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방에서 잘 다지고 지금 또 머리 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또 중소 은행주들은 더 먼저 전고점을 향해서 빨리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음식료라든가 또 소비재 쪽 흐름 계속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어젯밤이죠.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3를 공개했어요. 또 화면 아래 카메라를 숨겨서 더 넓은 화면인데다 기존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그 S펜에 방수 기능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스마트폰 최초로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카메라를 화면 밑에 배치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 홀 위에도 디스플레이 픽셀이 있어 화면 전체로 컨텐츠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요. 이 폴더블 폰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강한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샤오미가 많이 따라오려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어제는 정말 최저점으로 밀려서 끝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7만 원대 왔으니 또다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지켜보시고 반등 나올 때까지 물량 뺏기지 마시고 좀 엉덩이 무겁게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도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종목 체크도 하고 시황 파악도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안 좋았지만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영향이 컸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견고했어요. 그 이유가 바이오 때문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지금 확진자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또 우리나라에서 백신 관련해서 계속 백신이랑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금 슬금슬금 발표되고 뉴스에 의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 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이 셀트리온 형제들이 머리를 딱 들었죠. 하방에서. 이 흐름이 추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비롯한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또 너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센 섹터를 한번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빠진 거를 막 손절해가지고 갈아타야지 이렇게 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애매하게 했다가 피 보지 마시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주식 누나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따 또 만나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